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금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뉴욕 맨하튼 이스트빌리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한인이 운영하는 스시집에서 가스관 공사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스관 자체의 문제인지 공사 배관공의 잘못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뉴욕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한인이 운영하는 스시가게에서 가스관 공사 중 가스가 폭발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밝혔습니다. 한인 운영 스시집은 이에비뉴 121번지 빌딩 1층에 있는 스시팍. That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initial impact appears to have been caused by plumbing and gas work that was occurring inside 121 2nd Avenue. FDNY and all our first responders have responded. 오늘 현재 한인을 비롯한 2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4명은 위독한 상태이고 2명의 실종자 신고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들의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They, for the first 15 minutes before the building started to collapse, made extremely dangerous searches of these buildings to search for any victims. And were forced out by the subsequent collapse of 123 and 121. 사고 원인과 관련해 가스관 자체의 문제로 가스가 샜는지 혹은 가스 공사를 하던 배관공의 개인적인 실수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논란거리입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 이에비뉴 5가에서 10가까지 전면 통제되고 인근 지역 가스 공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일대 한인 업소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 조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고령의 의원인지라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빈틈을 노린 경쟁 후보의 공격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다음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과 관련한 공화당 의원의 발언 중 뒤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포착된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 당시 화면은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혼다 의원의 조는 모습이 목격된 건 사실 이번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노령인데다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이미지 덕에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11월 맞붙었던 혼다 의원의 경쟁자인 로 칸나 후보는 즉각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지지자들과 언론을 통해 혼다 의원을 게으른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언제나 주민들을 위해 깨어 있을 것이라는 비유 섞인 슬로건도 내세웠습니다. 이에 마이크 혼다 의원은 오늘 한인 언론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졸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words like that you have to be the judge, because you know me and you watch me, and you've been following me for at least 2 years. No, you've been following me at least since 1994, if not 2007. So you could determine whether I'm lazy or not, and whether I'm focused or not, whether I give up or not. 지난 11월 칸나 후보를 제치고 8선에 당선된 혼다 의원은 2년 뒤에 역시 같은 후보와의 맞대결이 유력합니다. 실리콘밸리를 무대로 거액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젊은 이미지로 변화를 내세우는 칸나 후보에 맞서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혼다 의원의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인 한인 사회를 향한 칸나 후보의 로비와 구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 몇몇 사업가들은 이미 칸나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칸나 자신도 전화가 왔다니까. 알잖아요. 박모. 벌써 거기다 지난번에 도네이션도 뭐 풀로 했고. 마이크 혼다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한인 사회를 찾아 이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날 후원 모임에서는 최근 일정이 확정된 아베 총리의 상하 합동연설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경찰서의 부서장이 마약 유통과 소지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특히 부서장은 프레즈노 지역에서 관련 전과가 있는 일부 주민들과 공모해서 마약 유통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송 기자입니다.
프레즈너 경찰서 부서장 키스 포스터. 경찰은 이 부서장을 옥시코딘과 헤로인 등 마약 유통, 소지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서장은 프레즈너 주민 4명과 함께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직 고위 관계자가 직접 마약을 공소하다 체포되자 캘리포니아 경찰계는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It is a position that has great responsibilities, a position that has great trust. And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there is a tremendous impact that occurs on the organization, on the community, as well as the law enforcement profession, not only here in Fresno but across the nation. And things of this nature serve to erode the trust that members of this community have in its police department.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부서장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주민과 지난해 12월 전화 통화를 하며 마약 구매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100개의 옥시코딘 알약 처방전을 받은 후 이 약을 주민들에게 유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 전모와 관련해 추가 조사 중입니다. And so on a personal level, I'm extremely disappointed as well, although I'm going to wait for all of the facts in this case to come forward. I too believe that individuals, when they are arrested, a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so Deputy Chief Foster will have his day in court. 경찰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포스터는 현재 유급 휴직 중입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게 될 아베 일본 총리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를 인신매매 희생자로 표현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일본 총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역사 수정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와 고이즈미 다마 등 전임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치인들은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역사는 역사학자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며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아베 총리가 인신매매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측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은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오는 8월 발표될 종전 70주년 담화에 과거 내각의 입장을 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성노예로까지 비난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UN 인권이사회가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UN 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필요를 재확인하고 UN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UN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입니다. 27 yes, 6 no, 14 abstentions. Draft proposal L18 is therefore adopted. 결의안은 지난해 최초의 북한 인권조사위 보고서 제출 이후 이뤄진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강도 높은 조처들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을 최초로 공식 의제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가 구속력 있게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책임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담긴 지난해 말 유엔 총회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 이사회 패널 토론을 개최하는 한편 유엔 사무총장에게 새로 생길 서울 북한 인권 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미국 등은 북한의 인권 유리는 최고위층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지지한 반면 중국 등은 개별 국가 인권에 대한 유엔 결의안은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정치적 음모에 의한 결의안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KBS 뉴스 박예슬입니다. 댐시 미 합참 의장이 한국군 고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방어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고 미 국방부 소식지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미군 고위 인사들은 미사일 방어 능력을 획득하도록 동맹국들을 고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 소식을 전하는 DOD 뉴스는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이 최윤희 합참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댐시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합 미사일 방어망의 효과적인 상호 운용을 위한 영내 협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미 국방당국 고위 인사들도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동맹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assume that technology at the short and medium range level will eventually migrate to the longer range level. 맥키언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동맹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획득하도록 고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쉐어 아태 담당 국방차관보는 워싱턴 학술회의에서 한미일 3국 간 정보협력을 강력하게 환영한다면서 민감성을 감안하며 현실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당국자들은 미 본토와 동맹 방어 등을 위해 미사일 방어망의 통합 운용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당국은 팩3 관련 계약을 곧 마무리하고 한국 이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150명이 숨진 독일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부기장이 추락 당일에 병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비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항공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150명이 숨진 독일 여객기의 추락은 부기장의 우울증이 원인이었다는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부기장 루비치의 아파트에서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병가를 처방한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인 24일도 이 병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부기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Allerdings wurden Dokumente medizinischen Inhalts sichergestellt, die auf eine bestehende Erkrankung und entsprechende ärztliche Behandlung hinwiesen. 앞서 독일의 빌트지는 루비치가 6년 전 조종훈련을 받을 당시 우울증으로 비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훈련을 중단했다 다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정기적 병원 검진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루비치가 최근 여자친구와 불화로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치의 우울증과 관련 항공사가 채용 전 사실을 알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며 앞으로 책임 소재와 배상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